저희 사진전이 굉장히 명물이거든요. 그 스페인에서 온 관광객이나 맨날하는 서울 강북 지역의 투어의 코스에 저희 사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매일 오는 사람이 있어요. 가이드가. 그 정부에서 추천을 해서, 왜냐하면 사진전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 나라 국기 보러 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거기 와서 서울, 그 당시에 서울에 폐허됐던 사진을 보는데 요새 모습은 사진이 필요가 없잖아요. 한번 휙 둘러보면 대한민국이거든요. 그 대한민국이 처음 사진 좀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 사진, 이 표지 사진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책은 보통 우리가 여태까지 6.25 교육을 하면 뭐 지휘관들 얘기나 하고 그러는데요. 일반 병사들 위주로 돼 있고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줍니다. 특이한 표지 사진인데요. 이 오른쪽,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사람 철모를 보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미 해군 군목인데 그 중공군, 강원도 홍천에 중공군들이 들어왔을 때 부모를 다 잃은 애들이 다 철수했다가 다시 올라가 이 해군 군목이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사실 안성훈 목사님의 아이디어였는데 어디 가서는 제가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 어린아이의 모자를 쓰고 있는 중학생 저 어린아이의 그 짐을 보십시오. 저 짐이 상징하는 거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날 미래 세대가 메고 가는 짐을 상징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애, 그리고 저 뒤에 그때도 그 여자애 하나가 또 있습니다. 3명입니다. 그런데 제일 또 좋았던 사진은 이 미 해군 군목이 아이들을 보고 있는 그 웃는 얼굴을 보시면요. 저거는 정말 저 사람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우리를 도왔는지, 저런 분들이 바로 한국의 오늘의 선교사로 한국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사진을 빨리 넘기겠습니다. 제가 드릴 얘기가 있어서 이게 처음에 그 T-34 소련제 탱크로 1950년 6월 28일 북한 공산군이 서울로 들어왔을 때입니다. 저는 여기에도 인민군이란 말을 쓰지 않고 항상 우리는 중국 공산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공군. 근데 북한 군대는 인민을 위해서 일하는 군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쓴 고유명사는 북한 공산군입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6월 29일 수원 비행장에 다시 와서 미군들한테 애걸복걸하는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워커 사령관한테는 야, 너희들은 왜 맨날 뒤로만 물러나냐 하고 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한국을 지켰는지를 이 책의 표지 그 앞부분에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사진은 여기 보시면 이게 수원에 모여있는 병사들인데 우리는 국군 얘기만 하잖아요. 이 사람들 모자를 보세요. 초창기에는요, 이렇게 경찰이 많았습니다. 사진 책에는 화질이 이거보다 훨씬 좋은데 PPT로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써먹을까봐 화질을 제가 좀 낮췄습니다. 다음 사진 좀.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으로 임명을 받아서 유엔 깃발을 받는 사진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 책에는 일반적으로 사진이라고 해서 사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책을 보시면 고딕체로 된 거는 사진에 대한 설명이고 어떤 사건의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전부 명조체로 해놨는데 이 좌파들이 얘기를 할 때 트루만 대통령이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미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미군을 했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트루만 대통령,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1950년 6월 27일, 그 다음에 7월 2일, 7월 7일 그래서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가 돼서 군대를 파병하는 것. 근데 유엔을 처음에 말씀드릴 때 유엔 파티시페이션 액트라고 유엔 상임이사국에서 결정을 하면 상임이사국 회원들은 군대를 파병할 수가 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그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갖고 논쟁을 하지만 미국 역사에서 빌 클린턴 때는 세르비아 전쟁 때 그랬고 부시 대통령 때는 이라크 전쟁 때 그것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트루만 대통령이 얼마나 성견지명을 가지고 한국을 도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면 한국은 그 당시에 이미 대한민국은 문을 닫았을 겁니다. 아주 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그거에 관한 문헌까지 다 이 책에 하나하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이 피난민들 전부 칼라로 했는데 이 피난민들 모습입니다. 다음 장면 이승만 대통령이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무기 들어오는 거 보통 대통령 저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소련 이 책에도 설명이 돼 있는데 소련은 북한에 우리 소련이 제공한 비행기나 T-34 탱크니 여러 가지 했는데요. 우상공으로 제공한 게 아닙니다. 그때 북한에 있던 4만 톤의 금 그리고 은 120만 톤 그리고 우라늄이 50%가 들어가 있는 히토류 원료가 있었어요. 그게 그 당시 지금 전 세계에 나오는 그 원료가 108만 톤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북한의 일본 미쓰비시가 채굴을 해놨던 120만 톤의 그 원료를 스탈린이 다 가져갑니다. 결국은 나라를 팔아갖고 김일성은 우린 그런 내용 모르잖아요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한국에 그거보다 훨씬 많은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나라들의 무기도 다 미국이 제공을 했습니다. 한국은 얼마를 미국에 줬는지 아세요? $0를 줬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한국을 도왔습니다. 다음 월을 봐주십시오. 다음은 이승만 대통령 얼굴 한번 더 오래 보라고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 사진을 상징하는 거는 미군들이 작전을 할 때 그 주민들을 다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다 태워서 실제로 이게 그냥 이런 사진이구나 하는데 그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절대 주민들이 있을 때 어떤 작전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군들이 다 양민을 학살했다고 하거든요. 그거가 아닌 게 이 책에 북한군이 어떻게 했고 미군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실제로 이 1950년 6월 28일부터 그 유엔 해공군이 복폭을 할 수 있게 허용이 되면서 이게 흥남 지역에 있는 모든 군수공장, 신의주, 평양 인근, 원산 모든 것 실제로 7월 중순 전에요. 북한군은 전방에 있는 애들은 모르는데 더 이상 전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산 정유공장이 어마어마한 모든 군수물자 공장은 B-29하고
6.25 전쟁 당시에 미 해군이 항공모함이 6척이 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 하나면 웬만한 나라의 해공군보다 그 전력이 더 세다고 합니다. 6개의 전단이 와서 한국에서 활동을 했는데 북한에 있는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공장은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다 철저하게 파괴가 됐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미군들이 한국군 조롱했다고 그런 식으로 영화 하얀 전쟁이니 뭐 이런 미군들을 비난하는 영화를 보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군이 이렇게 미군들 부상병을 끌고 가는 사진들도 있지만 이 미 25사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거 잠깐 하면 저희 책에는 우리는 낙동강 전선 하면은 다부동 전투만 얘기를 해요. 실제로 다부동 전투보다 더 치열했다는 우리 김우수 장관님 계시던 사실은 영천 전투라든가 그거는 말도 못하는 국군의 희생이 있었는데 몇 명만을 위한 소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열했던 게 바로 25사단이 있었던 마산 전투가 있습니다. 마산 지역은 북한군에서 제일 유명하던 팔로곤 출신의 방호산 6사단이 공격을 했는데 단 120명의 부대만 방어용으로 방심하라 하고 있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난리를 쳤습니다. 큰일 났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미 8군 워커사령관이 미 25사단을 36시간 만에 경북 함창에서 마산으로 옮겼습니다. 12,000명의 병사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탱크니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부대 표창이 있습니다. 프레젠셜 사이테이션. 그래서 제가 그거 찾아서 이 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세한 내용 그리고 지금 박진 전투, 창녕 전투 이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국군 병사들이 희생됐던 그런 당시의 자료까지 소홀히 했던 사진이 이 책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그죠? 예. 사진 뒤로 넘기기 어렵습니까? 예, 그만하시고요. 네. 제가 너무 길어서 그럴까요? 네. 한번 아까 그 사진 다음에 시간 조금 걸리셔도 괜찮으면 제가 원래 옛날에 한국에서 개그맨 시험도 SB에 붙었었어요. 모르시죠? 그래서 미국 NBA 출신 개그맨 탄생하기로 했는데 하여간에 집에서 쫓겨날까봐 못했는데 이 장면을 보여주는 이유는 포항의 미 해병대가 이게 낙동강 전선 당시입니다. 주민들은 미군들이 가서 그때 머리에 좀 먹은 애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치료해주고 저희 책의 특징은 전쟁의 이면에 있는 휴머니즘을 보여주는 사진이 전투씬보다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동시에 어떤 뜻이 있냐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받은 만치 전 세계의 어려운 나라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더 넣은 사진이 많습니다. 다음 장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진입니다. 여기에 누워있는 병사가 한국 사람 같죠? 예, 한국 사람 맞습니다. 근데 북한 공산군의 포로입니다. 이 미군 간호장교가 치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디에 있는 병원이냐면 일본 도쿄의 미 육군병원에 낙동강 전선에서 부상당한 중상된 환자를 데려가서 치료를 했습니다. 이거가 주는 의미는 어마어마합니다. 북한 공산군이 김일성이 그 집단이 이
미제 승량이라고 그러면서 미군들이 양민들을 학살했다고 그러고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장면이 그대로 보여주고 심지어는 이 병사의 이름까지 사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오만장이라는 사진을 얘기할 때는 정확한 미군들이 쓴 캡션이 들어가 있는 사진 설명이 오리지널로 들어가지 않은 사진은 단 한 장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6.25라 사진에 대해 돌아다니는 설명들이 심지어는 30~40%가 실제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 그냥 창작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진이 보여주는 한 장이 주는 의미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다음 장면이요. 우리가 모두 아는 메가더 장군 사진입니다. 이제 중요한 사진이 또 있어서 인천 상륙 작전 때의 모습이고, 다음 모습 좀 보여주시죠. 이 사람은 로페즈 중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이 사람 가족들한테 이 훈장을 수여했는데, 인천 상륙 작전 저녁 때, 아침 말고 저녁 때 들어갔을 때 오연대 일대대 소위였는데 올라가가지고 30분 만에 수류탄이 터져서 그걸 몸으로 해갖고 다른 병사들 죽고 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어느 정도로 대한민국 정부가 엉망이냐면, 이 사람 훈장 주고 6.25 사진전이라고 문화원에서 하는데 아침에 들어간 딴 병사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한바탕 싸움이 붙었는데 제가 이미 저거를 그러더니 조사를 해서 이거를 시간이 걸려서 한 달 정도 얘기를 해갖고, 그러면 그래서 언론에 얘기를 해서 언론에서 터뜨리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창피는 대통령이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엠바고 해놓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대기업이 만약에 이런 일을 했다면 얼마나 빨리 옮길까요? 저는 10분 안에 고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더니 제가 자료를 보내서 그걸 빨리 바꾸긴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여기 광화문 광장 옆에 있는 역사 무슨 박물관 있잖아요. 그거는 여전히 딴 사진을 계속 올려놨었습니다. 그 정도로 거증도 안 하고 그냥 막 급하게 교육이 안 돼 있거든요. 정확하게. 다음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많이 울었던 사진인데 이제 요새 눈물도 마르고 그래서 그 고아애를 미 해군 의무병인데 애한테 인천 상륙작전 때 발견된 애한테 저 시레이션 매기는 거잖아요. 이거 보고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많거든요. 다음 장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국군 사진을 많이 넣기 위해서 이 사진은 하나에 1,000불 주고 샀던 사진이라서 실제로는 고화질로 하면 이 벽으로 해도 하나도 안 깨지게 한 4,800 dpi로 해서 제가 구해서 이 해병대가 이 김포공항으로 해서 한강으로 해서 넘어오는 그 당시에 서울 수복 당시의 전투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이게 많이 쓰는데 저기에 호주군, 미군, 북군, 필리핀 이렇게 최근에 필리핀의 신학교를 칼빈 국제신학교를 하신 목사님이 필리핀 가시기 때문에 제가 37장의 필리핀군 사진을 판넬로 해서 보내드렸어요. 왜냐하면 필리핀이 이렇게 어렵지만 한국이 어려울 때 너희들이 이렇게 도와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 하는 거에 대해서 왜 노력을 안 하느냐 하는 교육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사진 이 사진은 여기 조혜사 여자님한테는 제가 좀 결례가 될 것 같은데, 이 사진은 제가 저거 보고서 진짜 한참 기도한 사진이에요. 제가 아까 우리 조평세 박사가 메가더 장군 기념관에 가서 저희 사진전을 봤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진짜 거기 가서 2017년에
집에서 돈 더 달라고 제가 한 300만 불 없앴습니다. 그 중에서 뭐 빌려 쓴 돈 뭐 별짓을 다 하고 했는데 전시를 액자는 미국에는 여기 한국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2세트 반이 있는데 메가더 장군 기념관은 저희가 홈그라운드 같은 데입니다. 거기가 만만한 데가 아니라 한국이 지금 나토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미국 나토 사령부가 노폴크에 있습니다. 버지니아. 그래서 매년 4월 25일부터 한 일주일간 나토 페스티벌을 하는데 거기에 저희 사진전이 고정 멤버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나토 회원국들의 대부분이 6.25 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거든요. 그런데 제가 메가더 장군에 대한 기록이 정말 많은데 저분은 그 육군사관학교에 있을 때도 그 어머니가 와서 근처에 집을 구해갖고 아들을 감시했었잖아요. 1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원래 엄청 멋쟁입니다. 전시에도 칼라가 쫙 퍼진 바지나 그런 식으로 입고 다니고 그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옆에 제가 왜 놀랬냐면 저 2층에서 아래로 중앙청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면서 서울 환도식을 하는데 저 팔짱을 끼고 가는 모습에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에 메가더 장군은 매일 샤워하고 원래 그 컬러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 단벌 신사에 노인이잖아요. 씻지도 못해서 분명히 냄새 났을 거예요. 근데 이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을 진짜로 존경하지 않았으면 저런 장면이 연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국제 정세는 그 정상이나 실세들 간의 우정이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저는 평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6.25 사진 중에서 가장 귀한 몇 장을 뽑으라면 저는 엉뚱하게 이 두 분이 팔짱을 끼고 가는 이승만 메가더 장군은 진짜 마음속으로부터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했다고 하는 그런 자료가 많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서울 수복하고 감사 인사하는 사진입니다. 이건 많이 보셨던 거고요. 그 다음은 이게 부산 아직 인천 상륙작전 전에 부산 지역의 피난민촌에 여기 보면 이 친구의 카메라 메고 있는 친구 팔에 유나이티드 네이션즈라고 유엔에서 이제 참 피난민들 촌을 참관하러 온 건데 우리 이렇게 살았어요. 대부분 그 얘기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살았던 나라가 지금 여기 멋있잖아요, 진짜. 아까 여기 저 시설 같은 거 그냥 이 옛날 같으면 서울에서 제일 큰 극장도 지금 이 은평제일교회의 비전센터 같은 시설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다음 장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북한 공산군이 철수하고 이제 발굴된 미 2사단이 서쪽으로 가면서 낙동강 전선에서요 전주에서 발견된 양민학살 사진입니다. 그런 양민학살 사진을 많이 넣습니다. 전에 저희가 전시를 할 때 보면 그 좌파들이랑 와서 정교조애들이 왜 잔인한 사진을 많이 넣냐고 이런 걸 보여주냐고 하는데 지금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아까 미군들이 북한군 애들을 치료하는 거, 부상병을 심지어 일본까지 끌고 가서 치료해주는 그런 거랑 비교를 해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전주, 청주, 진주, 심지어는 북한 지역에서도 막 무기를 탄약을 아끼기 위해서 몽둥이로 때려서 죽이고 지하 갱도에 던져놓고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피해를 줬던 겁니다.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육군 3rd ROK 디비전 그래서 육군 3사단이 1950년 10월 1일 양양을 통해서 북진을 하던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진은 또 관련돼서 동영상이 정말 좋은 게 많습니다. 뭐냐면 병사들이 쫙 웃으면서 동해안 지역으로 쭉 걸어서 올라가는 그런 사진까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장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이게 1950년 10월 24일에 그 유엔데이 때 서울시청 근처에서 행사를 하는 사진입니다. 다음 장면. 이게 이제 미국인들이 와서 제일 놀라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이 1950년 때 서울서복하고서 이랬어 하는 장면입니다. 저기 중앙청 지금 없어진. 그래서 이 장면을 보여줘야 돼. 애들이 봐야 돼요.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거나 전쟁에 휘말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 그래서 좌파들은 전쟁을 하자는 거냐 하면서 거꾸로 얘기하는데 그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거든요. 공산주의자들은. 그래서 그들이 만든 이 결과에서 이 사람들이 아무 거라도 뭔가 찾을 거라는 게 있으면 하고 했던 게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저희 사진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외국인입니다. 그 서양 얼굴을 한. 근데 저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사람들은 잘 티도 안 나는 경우까지 생각하면 거의 저는 50%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면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책은 보통은 미국도 그렇고 6.25 책이라고 그러면 6.25 그러면은 육군 사진만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육해 공군 해병대까지 심지어는 가장 많은 게 또 민간인들이 도와준 사진이 많았어요. 미 항공모함 사진입니다. 다음 장면이요. 그 다음에 지금이 1950년 오늘이 2024년 12월 7일인데 이게 장진호 전투가 1950년 12월 7일이면 도토리라는 데서 철수할 때입니다. 지금이. 그 당시에 미군들이 눈 속에서 철수할 때의 모습입니다. 저희 책에는 해병대만 위주로 되어 있는 거를 미 육군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를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이유가 미 육군 7사단의 장진호에서의 피해 들어갔을 때 국군 병사들이 이름도 모르고 군번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카츄샤로 들어갔던 병사들이 300몇십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도 미 육군 사진이 또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해병대 장진호 전투 당시의 사진이고요. 다음 장면은 장진호 전투 철수할 때 눈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흥남 철수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화물을 옮기는 사진입니다. 다음 장면이요. 그리고 이제 피난민들을 한데 미군들이 LST 이거는 메르디스 빅토리아나 이런 배가 아니고 상륙정에 피난민들 이렇게 탔습니다. 우리 영화 국제시장이 얼마나 허구냐면 막 피난민들이 서로 탈라고 위에 올라간 사람 끌어내리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피난민들의 상당수가 그 기독교 신자가 많았습니다. 그 지역에 교회 지도자들이 미군들을 따라가면 다 산다는 이건 제가 쓰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문헌이 있습니다. 미군들이 작전했던 거 할 때 거기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인내심에 대해서 미군들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줄 서서 쫙 배를 타고 근데 미군들이 여기다 이걸 US Navy LST라 상륙정이라고 해 랜딩십 탱크라고 해놨는데 제가 사진을 고화질로 구하다가 조사해 보니까 그 옆에 CITY of TANYANG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해군의 단양함이라고 하는 LST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한 거는 그래서 미군들의 제가 9개의 문헌을 흥남 쳤을 때 피난민
철수가 난 거를 찾았는데 놀랍게도 대한민국 해군이 피난민 철수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하는 게 5번이나 그 문장이 있었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었거든요. 바로 이런 거. 그리고 웬만한 통통배도 다 끌어다가 해군들이 대한민국 해군이라고 쓰고 태극기 달고 막 구할 수 있는 만치 구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구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미주리 함에서 이 저 한포 사격하는 사진입니다. 다음 장면은 1.4후퇴 때 피난민 내려가는 사진이고요. 다음 장면 보여주시고 이제 기차로에서 서울역에 1.4후퇴 철수하는 사진.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많이 넣은 사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 고아들이 아이들한테 선물 준 여러분들 이 책에는 안 돼 있지만 그 당시에 미군들의 병사들의 우리 국내에 왔던 미군들이 180만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병사들의 그 당시에 평균 월급이 사병들이요 40불에서 50불이 채 안 됐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자기 집에 얘기해서 옷바 나와 미군들이 이제 집에서 막 가족들한테 부탁해서 입는 옷 뭐 이것저것 다 보내면 고아들 주는데 그거 말고 고아원에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준 게 우리나라 한 600 몇십 개 고아원에 줬다는 그런 거를 또 참전용사한 사람이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고아원들을 돕기 위해서 40불짜리 월급쟁이들이 모은 돈이 얼마냐면요. 그 당시에 200만 불을 모아서 줬대요. 예, 그거는 우리들이 한번 한국이 그 전 세계 어려운 나라들에게 선교를 하면서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우리도 모르게 그 소위 말하는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면이요. 이거는 국군이 우리나라가 왜 지켜줄 수 있었냐면 그 당시에 미 육군 그 군종 목사들이 모여서 국군에 파병할 육군 군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육군 군종단 만들어서 그 기념 사진을 찍고 각 부대마다 우리 국군의 군종을 많이 보냈습니다. 목사님들이 가서 이 활동을 할 수 있게 그게 그냥 전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투력이랑 선교를 미군이 같이 했었다는 거죠. 그 다음 장면 사진을 보면 야, 뭐 육군만 하냐? 우리도 해. 그래서 이거는 미 공군이 공군 군종 목사들을 배출하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말씀드렸던 해군 군목입니다. 육해공군 해병대 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우리가 이 사진은 보통 미 7사단이 중공군 포로들을 데리고 있어서 모르는데 전사를 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6.25 교육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게 뭐냐면 이게 용문산 전투 그리고 또 8.25 전투 그래서 중공군이 더 이상 전면전을 할 수가 없는 전투가 그때 국군 6사단의 지구서 끝난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 안 해요. 정치적인 이유로. 왜냐하면 사단장이 장도영 씨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역사가 잘못되는 겁니다. 미국의 합참의장인 오마르 합참의장이 한국에 딱 2번 왔습니다. 한 번은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를 수행해서 한국에 한번 왔고, 한 번은 미 7사단하고 했을 때 1951년 11월 달에 와서 그 전쟁 상황, 그때는 이제 이 유엔군이 훨씬 유리하게 올라갔을 때니까 왔는데, 한국군으로는 딱 장도영 장군 하나가 가서 브리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용문산 전투하고 8.5 전투의 때문에 중공군이 문을 닫았거든요. 더 이상 본격적인 전쟁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멋있는 B-29라든가 공군 사진도 소위 이런 전쟁 씬을 좋아하는 분을 볼 때, 야, 이 사람 이런 거 어디서 구했어? 하는 그런 멋있는 사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장면은 이게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볼텔 목사라고 1940년대부터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저분은 북진을 했고 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나중에 이 많이들 그러니까 이 국군 포로 수용소에서 방공포로 석방이나 그 전에부터 많이 석방이 될 수 있었냐면 이렇게 선교사들이 그 많은 포로들을 기독교로 개종을 시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이면서 어마어마하게 이 사진 스틸 사진만이 아니라 동영상 사진 보면요 막 쫙 진짜 부흥해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많습니다. 우리 심지어는 이 책에도 있는데 그 유명한 빌리 그레암 전도사도 6.25 때 미 해병 1952년에 12월 26일 날 미 해병대에 와서 부흥회하는 사진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 이제 휴전 협상하는 개성에서 시작할 때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통일 없는 정전 절대 배격하고 저게 중국 필동 23가 동해라고 있는데 휴전 반대하는 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귀 잘 그냥 얼핏 보고만 알거든요. 굉장히 여러 다양한 그러니까 사건을 두면은 이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그에 관한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고 우리나라 정세는 어땠는지 하는 자료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게 단장의 능선 전투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그 당시에 미군들이 이 지역 사진을 그때 한 23,000명의 사상자가 있었거든요. 그러한 설명이 돼 있어서 한번 상징적으로 고지전투 사진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이게 1951년 10월 1일 날 양양 그러니까 38선을 통과한 1주년 기념으로 강원도 양양에서 했던 체육대 사진입니다. 다음 장면은 제가 6.25 사진에서 아까 이승만 대통령 사진하고 같이 진짜 최고로 꼽는 제가 좀 이상한 거를 꼽잖아요. 이게 지금 부산의 부민동이 저는 어딘지 모르지만 부산의 부민동이라고 하는데 해피 마운튼 오퍼니지 그래서 행복산 고아원에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이렇게 풍악을 울리는 것처럼 주먹으로 악기 같지도 않은 것 같고 하는데요. 이 사진이 진짜 귀한 사진입니다. 저 옆에 미군들이 써놓은 거를 보세요. The future of Korea, like any other great nation, is dependent on the education and welfare of its children today. 저게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는 오늘의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복지에 달렸다. 미군들이 저렇게 했습니다. 저게 제가 충격을 받았던 사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여기 도움을 많이 준 사진인데요. 보신데 이게 제가 전에 캄보디아에 한번 선교하는 분들한테 갔을 때도 제가 더 퓨처 오브 캄보디아 이렇게 해갖고 글을 바꿔서 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나 교육이 미래인 거거든요. 지금의 정교조가 하는 교육을 해가지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장면입니다. 아이들을 정말 교육을 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 그리고 이 장면의 하나의 하이라이트는
저 벽에 어린애 하나가 고개를 쏙 내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이 그래서 더 제가 재밌게 봤습니다. 몰랐어요. 네. 다음 장면, 이 백낙준 문교부 장관, 여러분들 제가 그 6.25 사진 하면은 뭐 노르웨이, 스웨덴, 막 그쪽 덴마크 사진 다 국기가 있는데 핀란드는 그때 우리를 안 도와줬거든요. 핀란드 대사가 사진전에 많이 왔었습니다. 왜 핀란드 국기가 없냐고, 그래서 기록이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보고 핀란드 국기를 좀 달고 싶어하고, 제가 그 67개국이 도와준 걸로 기네스북 인증서를 제가 받은 거라서 너 이거 왜 다냐? 그럼 내가 받았다 하고 제가 그걸 걸고 하는데, 여기 보면 홍콩이라고 메이드 인 핀란드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380톤의 그 신문지 종이가 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민학교죠. 지금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국민학교 교과서 1000만 권을 이 종이로 찍었었습니다. 그 사진의 설명, 돈은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캡션에서 돈은 미국에서 나왔다는 얘기 안 쓰고 이 메이드 인 핀란드로 해갖고 핀란드 국기를 좀 걸으면 어떨까, 저한테 유혹을 주는 사진입니다. 이게 부산에 종이가 도착했을 때,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얘기거든요. 대방동에 국정교과서 주식회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찍은 책인데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이 한국이 교육을 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에 그 사진을 골랐고, 이게 부산에서 아까 그 고아원에 미군 병사 일병이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사진입니다. 근데 흑백으로 하니까 잘 안 보였는데 칼라로 바꾸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아이들이 읽는 책이 미군들 병사들이 바로 선교사였습니다. 애들하고 가서 그냥 놀아주는 게 아니라 찬송가하고 예배 보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리고 이 아이들 다 무릎에 앉히고 가가지고 물론 이 친구들은 전방에 있지 않아서 좀 아무래도 여유가 있었겠지만 이렇게 아이들하고 놀아주면서 한국을 교육을 시켰다고 저는 이 병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였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다 갔던 사진들입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이것도 그 당시에 아이들 다 이렇게 옷 나눠주고 뭐 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여자분이 미국의 장로교 프레스테리안 미션이라는 데서 전주에서 이렇게 각 지역에 다 가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사람들, 주민들 밥 나눠주고 다 그랬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같이 저기 부산 불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이들 다 나눠주고 다 고아들. 다음 장면이요. 그리고 이게 백신 맞으러 경기도 포천에서, 그때 여러분들 우리 도와준 나라 중에 지금 못 사는 이디오피아, 캄보디아, 버마 이런데, 베트남 이런 데서, 물론 사우스 베트남이지만 그 사람들이 백신은 그 당시에 잘 사는 나라 아니면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가 찾은 문헌에 제가 한 10만 페이지 이상 자료를 조사해서 했던 건데, 거기에 보면 어떤 나라는 뭐를 보내줬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그 백신 맞으러 여기도 보면 포천군 일동 써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 그러면서 아이들 가서 그 백신 맞으라고 선생님이 애들 데리고 가서 백신 맞히는 그 사진입니다. 다음에 그 미군들이, 이거는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이 장교가 자기 집에다 얘기해서 옷 보내온 거를 애들한테 나눠주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신랑이 그 부인이 그랬겠죠. 집에는 안 오고 맨날 이런 거나 보내달라고 한다고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국군 병사들이 지금 전투할 때의 모습들, 국군 사진이 정말 많이 들어갔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을 안 만나려고 했었어요. 한국에 왔을 때.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분이 기어코 만나갖고 꼼짝 못하게 하고 가서
한국을 포기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군 병사들, 부상병들 치료하는 사진, 다음에 그리고 이게 아까랑 똑같이 미군들이 가서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 나눠주고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게 우유, 이게 지금 마포의 공덕 초등학교라고 써 있는데요, 국민학교. 옥수수 빵하고 우유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살았다는 거 우리 스스로도 어디 가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못 살았어. 근데 우리의 모습이 저랬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들을 다른 어려운 나라를 도와줘야 된다는 게, 그리고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주는 게 한국 사람들의 미션이다 하는 게 제가 이 사진전이랑 이 책을 쓰고 해서 알려주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게 학생들 교육하는 다 돈, 책 이런 거 학교 시설이나 이거 다 UN 민사, 한국 민사 원조 사령부라고 하는데 예산의 66%는 미국 한 나라가 더 이상을 못 쓰게 해서 66%를 미국이 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또 돈이 없으니까 미국이 그 나라들한테 돈을 줘서 한국에 돈이 왔습니다. 그러면 거의 95% 이상이 미국이 도와준 거더라고요.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면 이제 휴전 협정할 때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 책에서 저희가 설명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 딸의 사들, 저희 이제 딸애는 의사인데 저희 사돈이 뉴저지주에 성도가 한 2,000명 되는 교회의 장로인데 하이티,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이런 과테말라 이런 데 나가서 우물도 파주고 그런 봉사를 하는데 워낙 부패가 심해가지고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대요. 저희 책을 들고 가서 설명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저희 책을 미국에서 구매를 해서 영어로 돼 있고 한글이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가 한국에서 왔는데 이 책을 봐라. 6.25 때 너희들이 우리 도와준 기록으로 해서 그 나라 국기랑 기네스북에 인증된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기독교를 기반으로 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당연히 우리는 너희가 도왔기 때문에 신세를 갚아야 되지만 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하냐면 한국이 기독교를 기반으로 기도하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다 하는 거가 설득력이 있다고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원래보다 많이 길게 했죠. 근데 한 2분만 더 주시면 오늘 심화보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앞으로 더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왜냐면 저희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여기 김문수 장관님한테도 부탁입니다. 작년에 미국에 가실 때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미국 사람들한테 6.25 참전용사의 생존 인원의 30만 명의 리스트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그냥 병적으로 24시간 6.25 일만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생존 인원과 그 후손들한테 몇 명의 훈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으로 해서 훈장을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1983년에 이산가족 찾기 할 때 얼마나 열풍을 일으켰어요. 그 일은요 미국을 흔들어 놓습니다. 미국은 베테랑들이나 참전용사들을 무시했다가는 정치인은 그 다음에 절대 당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에는 바이든이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참전용사들의 홈리스라든가 이런 거를 용납을 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한국이 그 사람들한테 감사하는 거를 주면
병사 그 가족들을 찾는 게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기에 제 공간을 통해 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국민 제외 동포들이 나서서 할 수 저희는 월드 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는 미국에서는 여기보다 더 멋있게 세금 공제 번호가 있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해줌으로 해서 미국 언론이 이런 거를 들썩들썩하고 사람 찾기 이슈를 하면 요새는 옛날보다 찾기가 SNS 때문에 쉽고 큰 이슈가 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 예산이 많다고 그거 예산 훈장이요? 많이 드는 거 아닙니다. 절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건 장관님께서 한번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실버버 목사님한테랑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어제 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홍보기획관을 만났습니다. 일단 그 친구는 막 엄청 그래도 2급이면 낮은 계급이한테 감동하고 갔는데 뭐냐면 제가 전에 벌써 14년 된 기획인데요. 67개국을 초청하는 국제기구를 정부가 해야 될 것도 아닙니다. 일반이 하다가 자연스럽게 정부에 넘기는 걸로 해서 국제기구를 한국에 만드십시오. 여기 실버버 목사님 교회에서 행사하면 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 그럼 내년이 6.25 75주년입니다. 발발한 게 5자나 10자에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슈가. 그러면 우선 대사들을 먼저 초청. 우리 도와준 거에 감사하는 걸로. 한국이 지금 이제 강대국이 돼갖고요. 한국이 앞장서서 뭐 하면 다 견제만 합니다. 근데 감사해서 초청하는 걸 갖고 견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하고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는 각국 정상을 평화의 메시지, 자유의 메시지로 해서 초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활용하라는 얘기는 제가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이 우선 기반 시설을 이렇게 소위 말하는 기반 시설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저는 저희 거로 해서 얘기는 맨날 하지만 뮤지컬도 정말 어렵게 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시설이 돼 있는 데서 하시고 여기 보니까 위에 올라가니까 시설이 좋은데 저희는 저희 책을 선생님들 몇 분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한 10명이 그룹으로 해서 자기들이 이걸 보고 아이들을 단체로 매 학기에 한번 시험적으로 가르쳐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른 자료도 제공할 수 있는데 교육 자료 장소도 좀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긴 얘기 오늘 부탁만 잔뜩 드리고 갑니다. 죄송합니다.